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질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곳은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가 될 테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곳들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2기 신도시라거나 3기 신도시와 같은 곳이 아닌데도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질 곳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탄과 검단, 운정, 고덕과 같은 2기 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도 이제 곧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새로운 택지지구도 만들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요. 이 중에는 입지가 좋지 않은 곳도 있지만 입지가 신도시 이상으로 좋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잘 알고 미리 선점해 둔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 없지만 경기도에서 상급지가 될 곳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여러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구리시의 토평 2지구입니다. 아마 첫 번째로 소개하는 곳부터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먼저 핵심만 소개하자면 서울 강동구, 송파구와 마주보고 있는 입지이며 한강변에 있어서 남향으로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강뷰 프리미엄과 신축 프리미엄, 택지지구의 프리미엄까지 하면 서울 못지않은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토평 2지구가 개발될 구리시는 총 인구수 18만 명으로 경기도치고는 그리 많지 않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구리시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웬만한 서울의 구 하나 정도의 크기로 남양주시와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리는 서울의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와 거의 붙어있어서 입지로 따지면 거의 서울과 다름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구리는 지금까지는 그리 크게 관심받지 못했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올해 8호선이 연장되어서 잠실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경의중앙선이라는 교통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중랑구를 거쳐 한강 북쪽을 관통해서 일산, 파주로 가는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노선입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중랑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랑구의 시세를 따라갔던 거죠. 결국 경기도의 입지는 서울에 어디와 붙어 있느냐, 또한 서울에 어디를 빠르게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과 분당, 판교가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이유 또한 서울 강남과 붙어 있거나 교통과 같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리는 서울의 중랑구와 붙어 있고 강남이 아닌 강북과 교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8호선으로 인해서 서울 강동구와 잠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구리의 토평 2지구는 한강변을 끼고 있고 한강만 건너면 바로 서울의 강동구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습니다. 기존 구리의 이미지는 중랑구와 연결된 이미지였다면 토평 2지구는 강동구, 잠실과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토평 2지구는 작년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서 18,5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서울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개발 컨셉은 한강 조망, 고품격 주거, 신산업, 레저의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사전 청약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95% 이상의 확률로 더 미뤄질 것입니다. 지금 화면의 개발 계획도를 보시면 8호선이 지나는 장자 호수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와 역까지는 거리가 좀 있지만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크게 보자면 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아파트,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각종 상권과 복합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이렇게 총 3가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평 2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교통, 한강변, 입지, 상권 등 모든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상급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택지지구이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서 분양가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옵니다. 몇 년 뒤 분양을 한다면 인기가 많긴 하겠지만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거나 특히 구리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당첨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꽤나 많이 남았으니 추후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용인의 플랫폼시티입니다. 플랫폼시티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여기도 먼저 핵심만 요약하자면 경부 라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입지이고 GTX-A와 함께 첨단 산업, 상업시설,
주상복합과 함께 공동주택이 들어옵니다. 주거에 최적화되었다기보다는 산업단지와 쇼핑몰, 백화점과 같은 편의시설에 더 최적화된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입지를 보면요. 플랫폼시티의 왼쪽으로는 수지와 강교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위로는 분당과 판교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도시가 대부분 신도시이고 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단 주위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만 봐도 플랫폼시티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는 구성역을 끼고 개발이 되는데요. 구성역에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 올해에는 GTX-A도 개통을 했습니다. 먼저 GTX-A부터 보자면 현재는 성남역까지 갈 수 있어서 판교 접근성이 좋고요. 추후에는 강남의 삼성역과 서울역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또한 구성역에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은 인천에서 시작해서 수원을 거쳐서 분당과 강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사실 인천이나 수원까지의 접근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분당과 강남까지 직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요약해보자면 일단 경부라인을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입지입니다.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동탄 사이에 있어서 이 중 분당과 판교만큼은 아니더라도 플랫폼시티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더 신축이 되기 때문에 수지, 광교, 동탄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시티의 개발 계획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용인에서는 2035 도시 기본 계획에서 플랫폼시티를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IT, 첨단 산업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고 GTX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며 각종 복합시설과 상업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역세권 복합단지 특별계획 구역에는 쇼핑몰, 백화점, 컨벤션홀, 그리고 주상복합까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된 주상복합은 이런 편의시설을 전부 누릴 수 있고 또한 GTX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세를 리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지금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서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분양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꽤나 남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신도시가 아님에도 수도권에는 입지 좋은 곳에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발은 아파트 분양으로 이어지고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시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을 미리 인지라고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경기도의 입지 좋은 곳들인 광교신도시나 판교신도시, 동탄 이신도시도 똑같았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고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교신도시나 판교신도시 같은 곳들은 분양가의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평택의 지제 역세권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지제 역세권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제역 바로 옆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지제 역세권 지구는 지제역 우측에 있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온 곳이 아닌 지제역 왼쪽에 있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허허 벌판인 곳을 말합니다. 지제역에는 현재 SRT와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추후에는 GTX-A와 GTX-C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제역에 GTX가 연장되지 않고 단지 SRT와 1호선만 이용할 수 있다면 가치가 그리 높지 못합니다. 하지만 GTX가 두 개나 연결된다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GTX-A와 GTX-C는 제가 영상에서 하도 많이 말해서 간단하게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은 현재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최근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최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고덕국제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지금은 공급이 워낙 많았기에 미분양도 있고 가격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평택은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각종 일자리도 함께 들어오는데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고덕신도시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각종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브레인시티 택지지구에도 아파트도 지어지지만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와 아주대 병원, 카이스트 캠퍼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화양지구 또한 포송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일자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지제 역세권 지구는 평택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곳입니다. 주위에 일자리도 많고 택지지구의 형태로 상업, 공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 지제역에서 GTX-A 노선과 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3만 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사전 청약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정일 뿐이고 분명 더 지체될 것 같으며 토지 보상 등 아직 갈 단계가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지제 역세권 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완공이 되어갈 때쯤에는 GTX 노선 또한 꽤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평택이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해서 지관과 같은 특성을 지녔었는데 이제는 지제 역세권 지구와 GTX가 개발이 되면서 수도권에서도 꽤나 가치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인천의 수인분당선 라인의 송도역, 하객역, 청학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하자면 송도역에는 현재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추후 KTX와 얼판선이 신설되고 역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하객역 또한 수인분당선이 신설되며 하객 택지지구가 조성되어 학교, 공원, 상업시설이 들어오고요. 마지막 청학역은 수인분당선과 월판선이 들어오며 또한 GTX-B도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통이 들어오고 주거 인프라가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인천에서 확 좋아질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도심이라고 마냥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교통이 들어오면 인천의 상급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요즘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아파트가 분양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송도역부터 보겠습니다. 송도역에는 KTX가 들어오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송도역에서 인천말 KTX를 타고 천안 아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등 각종 지방 도시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인천으로 올라온 분들이나 주말부부 등 지방에 갈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추후 인천 송도역에서 부산역까지는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송도역에는 단순히 KTX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월판선도 들어옵니다. 월판선은 송도역에서 출발해서 시흥과 광명, 안양을 거쳐 판교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고소득의 IT 기업이 몰려있는 판교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노선이기에 꽤나 가치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도역은 추후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이고 KTX는 빠르면 2026년, 월판선은 2028년 개통 예정이나 언제나 그렇듯 일정은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송도역 근처는 KTX만 개통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보통 굵직한 교통이 들어오면 주변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조성이 되는데요.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에는 레미안에서 총 2,547세대를 분양 예정입니다. 이 중 가장 초역세권이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3블럭이 가장 먼저 분양하는데요. 분양가는 84타입 33평형 고층 기준 7억 2,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000만원, 중도금이자 후불제까지 약 7억 중반 정도의 가격에 분양합니다.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역세권에 대단지에 상업시설도 가깝고 2027년식 신축이 될 아파트이기에 이 정도 분양가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블럭과 2블럭은 3블럭 대비 송도역과 더 거리가 있어서 입지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나중에 분양하기에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송도역보다 한 정거장 위에 있는 하객역을 보겠습니다. 하객역은 새로 지어지는 역인데요. 여기에는 수인분당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아쉽게도 월판선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객역 주변으로 도시개발이 송도역보다 더 크게 됩니다. 현재 용현 하객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며 총 1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됩니다. 아파트, 학교, 공원, 상권 등 주거하기에 최적화된 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그 중심에는 하객역이 생깁니다. 2024년 3월에는 CTOCL 1단지가 입주를 했고 2024년 12월에는 CTOCL 3단지 977세대가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CTOCL 4단지 427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이 도시가 완성되지는 않아서 불편한 상황인데 입주 물량까지 겹쳐 있을 때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CTOCL도 지금은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좋아질 곳이고 입주 물량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를 매수 시기로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가격과 현재 모습을 기록하고 2년 정도 뒤에 가격을 확인하고 현장을 가보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송도역 우측에 있는 청학역 근처를 보겠습니다. 현재 청학역 근처는 인천에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교통도 안 좋고 인프라도 좋지 않고 아파트도 19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학역이 생기면서 수인분당선과 월판선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GTX-B 추가 정차역 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청학역입니다. 만약 GTX-B가 들어온다면 현재의 위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아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청학역 근처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대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도 있어서 GTX-B가 확정이 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면서 재건축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도 있을 만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를 찾아보면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수인 분당선 라인의 송도역, 하객역, 청학역 인근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교통이 들어오고 도시개발이 될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들도 더 좋은 곳들이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평구의 상곡역 인근입니다. 상곡역은 7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현재 7호선이 가장 좋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호선은 인천에서 부천, 광명을 거쳐 가선 디지털 단지와 강남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곡역은 현재 7호선의 가장 끝에 위치하며 추후에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까지 7호선이 연장됩니다. 사실 상곡역 인근에 도시 개발이 된다거나 교통이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호재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개발은 낡은 빌라와 주택을 허물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7호선 초역세권에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니 가치가 오르고 주변 환경도 개선됩니다. 현재 상곡역 초역세권에 상곡 6구역과 상곡 도안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두 구역 모두 재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곡 6구역은 총 세대수 2706세대로 상곡역 북측에 위치하고 상곡 도안구역은 상곡역 남측에 위치하며 총 세대수는 2475세대입니다. 상곡 도안구역이 더 빠르게 진행 중이며 아마 일반 분양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8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비싼 듯도 하지만 조합원 매물을 산다면 7억대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의 거의 막바지라 리스크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상곡 6구역은 조금 더 진행이 느립니다. 여러가지 조합 내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마 조합원 분양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 일반 분양을 할 것 같고 일반 분양 가격도 조금 더 비쌀 걸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상곡 6구역 맞은편으로는 공병부대가 이전하고 복합 상업용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야기만 나오는 단계라 추후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공병부대가 새로운 무언가로 바뀐다는 점은 상곡역 인근 아파트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상곡역 초역세권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천에서는 상급지가 될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상곡 6구역과 상곡 도안구역 이외에도 상곡역 근처에는 이미 재개발이 되어서 입주한 아파트들 또한 있고 앞으로도 재개발로 입주할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서 주거 환경은 점점 더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상곡역 초역세권인 상곡 6구역과 상곡 도안구역이 이 지역에서는 대장 아파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에는 분양을 할 예정이니 분양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매주 청약 일정 업데이트하는 흰둥이 카페 가입해주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인천 내양 재개발지입니다. 여기는 생소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는 낙후되어가는 인천의 중구와 동구 일대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작년 12월 발표된 재물포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보면 인천 내양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계획일 뿐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개발되는 내양 18부두는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행정복합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236부두는 문화관광 체험지구로 인공해변과 각종 호텔과 리조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7부두는 주거시설과 센트럴파크,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여기서 내양 18부두 외의 부두는 아직 항만 기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개발이 꽤나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내양 18부두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도 할 만큼 꽤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조감도가 내양 재개발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의 조감도인데요. 이 조감도를 보면 싱가포르이 생각날 만큼 화려하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주변 집값이나 땅값도 꽤나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낙후된 도시이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분명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질 곳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1970년대에 허허벌판에 농사짓던 강남이 지금처럼 될지 몰랐었고 매립지이던 송도가 지금처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계획을 했었고 국가와 시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책의 방향에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양 재개발로 인해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먼저 2024년 9월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온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겠습니다. 크게 문화 복합시설 용지, 관광 용지, 공원, 그리고 주상복합 용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표시된 주상복합 용지에는 상업시설과 함께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할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용지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면 오션뷰와 함께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실제로 분양하려면 꽤나 많이 남았지만 분양가가 절대 저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오는 아파트의 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고요. 반면 이 주상복합 용지 바로 길 건너편에는 수인 분당선이 지나는 신포역이 있는데요. 주상복합 바로 맞은편 신포역 초역세권에는 인천여상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현재 재개발의 거의 막바지라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양 18부도 재개발 사업지와 바로 붙어 있으면서 신포역 초역세권, 오션뷰 아파트로서 11월 정도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내양 18부도 재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라는 이름으로 분양 예정이며 역시 분양을 하기 전에 흰둥이 카페에 분양 분석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에서는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그 중에서도 내양 재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양 재개발이 되면서 구도심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가치 또한 크게 오를 것입니다. 이왕 아파트를 산다면 아무 변화도 없는 곳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많은 곳에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실거주면 괜찮다고 해도 이왕이면 가격도 오르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변화를 파악하는 건 요즘은 인터넷에 각종 자료를 보고 뉴스를 보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입니다. 노원구라고 하면 보통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GTX-C가 들어오면서 서울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인해 주거, 상업, 업무시설과 호텔이 들어옵니다. 또한 주변의 대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광운대역은 노원구의 가장 남쪽에 있는 월계동에 위치합니다. 월계동은 성북구와 중랑구의 경계에 위치해서 그래도 노원구 중에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지인 강남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서울에서 그리 선호받지 못하는 입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멀더라도 GTX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어차피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시간적인 거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광운대역 근처의 아파트는 점점 큰 가치를 지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운대역의 교통을 보겠습니다. 광운대역에는 현재 1호선과 경춘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1호선을 타고 종로, 시청, 서울역, 용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경춘선은 그리 좋은 노선은 아니지만 상목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교통이라면 아무리 초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그리 좋은 교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광운대역에는 GTX-C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GTX-C를 타면 강남 상성역까지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서울에서 거의 가장 먼 측에 속했는데 앞으로 시간적인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특히 강남에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기존에는 강남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비싼 지역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비싼 아파트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의 수요를 앞으로 받을 수 있고 이는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추후 광운대역은 1호선, 경춘선, GTX-C 노선까지 들어오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교통이 좋은 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광운대역 인근은 단순히 GTX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전 물류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부지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오는데요.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서울원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호텔, 오피스, 쇼핑몰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운대역 역세권에 아파트, 스트리트형 상가, 업무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원 아이파크는 마침 이제 곧 분양 예정인데 아직 분양가가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래 가치가 큰 아파트이고 곧 큰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최고층 49층으로 총 1856세대, 레지던스 768세대, 공공임대 408세대이고요. 소형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은 아이파크몰과 스트리트형 상가 위주로 계획되어 있고 5성급 호텔로는 JW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볼품없는 물류 부지에서 주거, 상업, 업무시설이 융합된 하나의 작은 도시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000세대이며 분명 대단지이긴 하지만 택지지구나 신도시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광운대역 인근에는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 3930세대의 대단지인 월계 미성, 미룡, 3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아파트도 광운대역 역세권이자 곧 분양할 서울원 아파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미미삼이라고도 불리는 이 아파트는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적률은 131%이고 연식은 1986년식으로 이제 40년 차가 다 되어갑니다. 평균 대지 지분 또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었음에도 15평 수준으로 꽤나 높습니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GTX-C라는 강력한 호재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사업성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원구의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6000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이 된다면 이 부근의 아파트만 10,000세대가량이 되고 충분한 규모의 주거 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주거 벨트가 형성되고 다른 인프라도 더 발전하며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앞으로 좋아질 곳 첫 번째로 광운대역 인근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하급지일지라도 10년 뒤에는 중급지 이상이 될 곳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양천구의 목동입니다. 사실 목동은 지금도 좋은 곳이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되어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특히 재건축은 단지 한두 개가 되는 것보다 여러 단지가 동시에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 측면에선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큰데요. 재개발이 오르는 폭은 더 클 수 있어도 주변 환경은 재건축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은 이미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아파트만 신축이 되는 거고 재개발은 주변 인프라를 앞으로 계속 갖춰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목동의 대단지 재건축은 주변 학원가라거나 학교, 상업시설 등의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에서 아파트까지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확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예시로는 반포의 아파트나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동은 저층 주공 아파트는 아니지만 대지 지분이 20평을 넘어서 20평 후반대도 있을 만큼 사업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지 지분 20평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동의 14개 단지가 전부 재건축이 된다면 목동의 최대 단점이었던 구축의 낡은 아파트라는 단점이 없어지고 새 아파트 촌으로 바뀌면서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추가로 만약 목동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총 3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를 보고 재건축 분담금이 적게 드는 단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무 아파트나 고르면 안 되고 이왕이면 땅을 더 많이 가진 아파트를 고르는 게 더 이득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동의 최대 장점인 학군이 좋은 지역, 좋은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학원가가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9호선, 5호선, 2호선 역세권인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목동은 꽤 좋은 노선이 3개나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도 꼭 봐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좋은 곳이지만 여기에 낡은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서울에서 상급지 중 하나가 될 목동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강남의 삼성역입니다. 강남 삼성역은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강력한 호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역에 GTX A 노선과 C노선,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면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된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GBC 부지 개발로 현대자동차 사옥과 호텔이 크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삼성역으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GTX가 들어오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주거단지일 경우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핵심지까지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주니까요. 반면 주거지가 아닌 업무지구라거나 상업지구의 측면으로 보면 경기도 외곽일수록 일자리를 뺏기고 상권을 뺏깁니다.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더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것은 인구를 더 밀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역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오고 A 노선은 화성이 동탄부터 파주의 운정까지, C 노선은 양주의 덕정부터 수원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삼성역 접근성이 강화되고 사람들은 삼성역으로 모이고 이에 따라 삼성역 인근의 가치도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면서 영동대로를 지화하고
그 위를 광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복합 환승센터의 지하 1, 2층은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과 쇼핑몰을 만들고 지하 3층은 버스 주차장, 지하 4층부터 6층까지는 광역철도 승강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코엑스와 현대차, GBC가 연계하면서 크게 변화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엑스가 삼성역 인근을 대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복합 환승센터 쇼핑몰과 GBC까지 연계해서 더 큰 시너지가 납니다. 여기에 GTX-A, GTX-C, 위례신사선과 기존에 있던 2호선과 9호선까지 하면 유동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GBC 부지의 경우 현대에서 55층 2개 빌딩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GBC로 옮기면서 고소득의 일자리가 몰리고 자동차 테마파크와 고급 호텔, 공연장, 전시장 등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곳입니다. 이렇게 삼성역 중심으로 큰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개발의 수혜를 입을 곳은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삼성동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삼성역 인근의 대치동과 잠실의 우성 1, 2, 3차, 아지아 선수촌 아파트까지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생긴다는 말은 땅값이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강남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곳 근처의 아파트가 미래 가치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GTX라거나 G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거나 실시계약과 착공에 들어간 개발이라거나 재건축에 대해서 안다면 미래에 어디가 더 좋아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없는 곳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 가격 상승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광운대역 인근, 목동, 삼성역 인근이 이러한 곳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확장된 계획에 따라 투자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단 가격이 너무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었거나 비싼 곳들은 가치 대비 가격이 적절한지는 꼭 봐야겠죠. 최근 유튜브로 경기도,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 좋아질 곳, 개발이 될 곳을 다뤘다면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좋아질 곳도 다뤄볼 테니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